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눈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눈과 몸의 건강 또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4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건강해야지 눈도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세포 곳곳에 이 맑은 기, 에너지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기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내 몸도 에너지인데 외부 세계로부터, 우주로부터의 에너지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너지가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되면 피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에너지, 자연의 우주의 에너지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호흡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주는 기운이라면 땅에서 우리한테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입니다. 음식을 맑은 음식, 또 질병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차이가 납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그 병이 또 다른 눈질환의 큰 눈과 몸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맑은 호흡을 잘하는 법, 호흡법, 음식법. 세 번째가 이제 그 올바른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사람은 일체유심조화라는 말도 쓰고, 그러듯이 모든 마음이 내 몸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는 심신의학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느낀 대로 육체에 질환이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게 되고, 내 느낌이 있으면 몸에, 눈에 또 그런 질환이 오게 됩니다. 서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네 번째가 운동법. 운동법은 이제 생각이 호흡과 연관되는 거라면 우리 기, 에너지와 연관되는 우주의 기운과 내 소우주인 내 내부의 기가 서로 상조하는, 공명하는 거라면, 이 피가 되는 음식과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겁니다. 인체에 9만 킬로나 되는 모세혈관, 또 인체에 혈관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그물망처럼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석구석 가장 가는 곳까지 머리카락 그 혈관들이 건강하게 잘 그 역할을 해야지 그 세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세포가 죽어간다. 이 피가 흐르는 통로, 그게 혈관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박동된 영양분과 산소,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분, 이런 걸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정맥은 그 조직 내에서 발생한 찌꺼기,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역할. 모세혈관은 정맥과 동맥 사이를 막 이어져 있으면서 전신으로 피를 실어 나르고 찌꺼기를 다시 배출하는 그 큰 역할을 모세혈관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혈관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인체 근육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인체 체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육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모든 장기는 신경과 근육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경.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쭉 해서 뒷머리로부터 꼬리뼈까지 쭉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부 장기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또 내부 장기로 움직이는 근육을 또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고 근육이 무력하고 근육이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내부 장기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호흡법, 음식법, 그 다음에 생각법, 운동법, 그 가운데서 생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일본에 이제 옛날에는 생각이 질병과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과 크게 밀접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마음병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신과 병이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이 또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보면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그런 안 좋은 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몸이 또 감정이 안 좋으면, 느낌이 안 좋으면 몸에 또 그런 심신의학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가 이제 조절하는 개념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이제 의식을 주관하는 것은 이 대뇌에서 주관합니다. 뇌. 우리가 이제 뇌는 내 몸의 세포에 이제 그 혈액의 20%를 쓸 정도로 많은 이런 세포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200조, 여기에는 1000억 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산소와 포도당과 영양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1000억 개, 내 몸의 세포는 60조 개, 또 혈액의 세포는 20조. 그래서 20조라는 혈액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영향을 혈액은 직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받는 장기는 대뇌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하는 역할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대뇌에서 하는 주된 역할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아까 그 신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관하는 장기가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데,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분비계통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내분비계통, 그걸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대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콜티졸의 호르몬이 이제 몸의 혈액의 독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몸 구석구석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염증과 종양과 이 독소로 충혈되게 하고, 붓게 하고, 터지게 하고, 또 염증도 발생시키고, 이렇게 공격하는 호르몬. 적게 분비하고 건강할 때는 내 몸에 이렇게 방어작용, 활력작용,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호르몬 콜티졸은 아침 한 5시에서 이렇게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8시쯤이면 최대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활력의 호르몬입니다.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은 활력의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정도가 지나쳐서 콜티졸 양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그것이 이제 공격 호르몬, 전투형 호르몬이 돼서 내 몸을 파괴하는, 오히려 염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던 건데, 오히려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가 면역의 큰 원인이 된다.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내가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안구돌출이라든가 자가 면역, 아토피, 이런 것들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아까 콜티졸이 정상 분비보다 지나치게 분비되면, 활력이 지나치게 되면 염증이 돼버린다. 화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염증이듯이 화가 지나치게 되면 염증화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알고 있다라는 일본의 유명한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물을 얼린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물한테 감정. 모든 생물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나 개나 닭이나 우리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거에는 하나하나의 감정이 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은 더 감정에 예민합니다. 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측정한 것이 물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얼려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쁘다, 아주 좋다, 그러면 아주 하트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너 못생겼다, 왜 이렇게 너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게 주입하게 되면 막 찢어져서 막 이렇게 악마 현상, 여기는 천사 모양, 여기는 악마 모양, 그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풀 실험이 있습니다. 바풀을 2개 놓고 얘는 참 맛있고 좋게 보인다, 얘 사랑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와 얘는 미움의 감정을 집어넣게 되면, 사랑의 감정을 넣는 것은 발효, 썩는 거 썩질 않습니다. 발효가 천천히 진행되고 썩지도 않고, 미워하는 감정을 집어넣은 바풀은 금방 썩고 냄새도 막 보기도 흉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이 다른 다른 물체한테 물이나 바풀이나 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에너지 덩어리니까 인체는 99%가 에너지 덩어리다 보니까 1%가 이제 입자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입자로 보기도 하고 에너지로 보기도 하고 보는 사람의 주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은 내부에서 일어나서 내 몸을 이렇게 외부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것이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몸 건강, 또 부와 명예, 생명에 가장 밀접한 연관, 또 대인관계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희노애락의 애호욕이라는 칠정, 한방에서 얘기하는 칠정, 또 일체유심조화라는 그런 아주 진리에 가까운 말, 그것이 왜 무섭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먼저 창조가 되고 나서 외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감정을 막 이렇게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갖거나 혼자서 막 그 마음을 막 가졌다 그러면 내부에서 그런 감정이 창조가 된 겁니다. 내가 일단 표현하기 전입니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내 내부에서 막 뭐가 섭섭해, 뭐가 화나, 내가 참지만 언젠가는 두고 봐, 내가 한번 성질 낼 거야, 내가 꾹꾹 누르고 있지만 너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런 감정을 심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나가버립니다. 그 감정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독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활력을 주는 감정, 기운을 빠뜨리게 활력을 빼는 감정, 천사의 언어, 지옥의 언어, 이렇게 구분 딱 양극이 항상 음양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자기 활력이 떨어집니다. 몸도 피곤하고 활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바이오리듬처럼 일정한 리듬이 타서 있는데,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진 것 자체가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그것을 어떤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그런 것은 부자는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이루고 어떻게 하면 성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공에 관심이 가 있다면, 그걸 바라본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 돈 아껴서 어떻게 쓰지, 이 돈 아껴서 이번 생활비도 아껴야 되는데 뭐는 안 나가고 뭐는 적게 쓰고 이 돈 가지고 뭐 절약해서 이번 달 하고 이번 카드 여기 빵꾸 났으니까 이 빵꾸 떼워서 또 떼우고 요거 돈 또 카드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생각은 계속 가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선이 가난을 바라보게 되면 가난이 가난을 낳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개념이지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현재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건강을 생각하고 감사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호흡법 448 호흡할 때 4초간 들어 마시고 4초간 멈추고 그 다음에 8초간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웃는 얼굴로 감사, 숨 들어 마실 때 내뱉을 때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운다.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근육입니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고, 근육 운동하다가 아무리 한 2, 3년 운동을 했죠. 그런데 한 일주일만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쭉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근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수축되고 빠집니다. 매일 감사, 그리고 호흡법 하면서 감사, 저 같은 경우는 침 놓으면서 감사, 침 빼면서 감사 이 생각을 하면서 침 놓고 빼고를 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환자분을 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감사의 파동을 계속 치는 겁니다. 감사 근육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우리 헬스 도장에서만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침 놓고 빼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또 운동 이렇게 할 때도 감사 이렇게 하고, 만약에 권투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이 스파링 할 때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스파링하거나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배울 때 딱 이렇게 할 때 인상을 팍 쓰고 이게 뭔가 이거 화난 얼굴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입을 쫙 웃고 입을 최대한 웃고 그 다음에 속에서는 주먹을 뻗더라도 감사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적의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화이팅 그 상대방과 대련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적의의 감정 꼭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투쟁의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감정으로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것 자체는 가장 큰 건 자기 자신의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 근육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하루에 700번, 1000번, 또 뭐 2000번, 3000번, 7000번 이렇게 하면 감사 근육이 엄청 커지면 커질수록 내 몸의 긍정의 에너지는 근육 운동, 육체의 근육 단련보다도 더 이 정신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나 어떠한 큰 일에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현재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도 감사하다.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정말 감사하다. 항상 이런 자세로 살면 그 사람이 인생 전체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행복도 그럽니다. 좀 안 좋은 일 있다.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한 일 있다. 그럼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우리 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용지마라고. 이것이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똑같은 일만 반복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잔잔한 물결이라면 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직장의 시스템을 바꿔서 변화시키는 뭐 약이 터졌다든가 그러면 왜 터졌을까? 쟤 때문이야? 그러면 전혀 안 변하는데 나 때문이야? 100%의 법칙 모든 것이 잘못되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택배 아저씨 탓이건 뭐 무슨 탓이건 이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약 포장기도 손보고 내부적으로 약도 시켜서 넣고 내부적으로 고치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모든 것은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또 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자기가 외부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날이 찌뿌둥하면 내 기분이 안 좋네 이게 아니고 항상 날이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해도 기분 좋다. 또 해가 짱짱하게 뗐으면 아주 기분이 아주 좋네. 그러면 항상 사는 동안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행운은 누구한테 오느냐? 행운과 건강, 부와 명예 이런 것은 다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게 우리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식당 주인이 어서 오세요 그러고 인상 쫙 쓰고 여기 앉으세요 뭐 그러고 그거 뭐 막 힘들어하고 막 일을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음식 맛 보기 전에 그냥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로 자기 자신이 마음이 활짝 개화가 돼 있을 때 항상 즐거울 일이 있어야 즐겁지 이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항상 아프고 상처받고 다치고 누가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다치게 합니다. 자기 마음 다스릴 줄 모릅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간단한 이치만 알아도 되는데 이치 간단하지 않습니까? 100%의 법칙 모든 게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다. 그 다음에 78대 22의 법칙 완벽하게 하지 말고 78%만 해도 잘한 거야. 22%는 또 열심히 하면 돼. 만류인력의 법칙 내가 내보낸 대로 끌어당긴다. 나한테 나간 대로 다시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끌어당김이 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법칙 내 안에서 미리 창조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창조된다. 결국은 내가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에 상대방한테 미움을 표현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막 가슴 두근거리고 사랑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또 표현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결국은 나 자신 안에 내부에서 이루어진 후에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창조의 법칙, 창조의 순서 외부 결과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 내가 왜 눈병을 걸렸지? 왜 나만 이렇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눈이 왜 이렇게 실룩거려? 눈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건 결과치입니다.
그 원인은 내 내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고 뭐 이 협력자 결국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아닌 누구 때문이야라고 그러면 자꾸 이거 방향을 잘못 잡는 겁니다. 100%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내 내부에서 먼저 창조가 됐다는 거. 내부가 원인이고 바깥은 결과라는 거. 결국 우리가 차를 바꾸려고 그러면 차만 보입니다. 나 무슨 차 사야 되지? 무슨 차 사야 되지? 먼저 내 안에서 먼저 내가 관심이 이게 차만 사게 되고 사랑할 때가 되면 상대방 이성만 보이게 되고 막 이렇게 누굴 사랑해야 되나? 돈을 벌려고 그러면 계속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치료 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자기가 아프면 계속 치료 잘하면 인터넷도 맨날 그 아픈 거 어디가 치료 잘하나 이런 것만 검색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결과치로 된다. 결국은 내 탓이라는 천주교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라는 말도 굉장히 진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 자기가 집중해서 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에 쪄들어 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난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을 찾고 이렇게 하루에 500번, 700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없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분 안 좋다 그래도 기분 좋다 기분 안 좋으면 몸도 찌뿌둥하고 막 그래도 기분 좋다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말로 안 끝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그 다음 면역세포도 키웁니다. NK세포라는 면역세포도 키웁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나쁜 것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군인도 튼튼합니다. 내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다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 생각 갖는 거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기운이 쭉 빠져나갑니다. 기운이 약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 밝은 생각 이런 것이 눈치료의 세 번째 키워드. 호흡법, 음식법, 생각법, 운동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제가 정해놨지만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체 유심조화로 마음 먹은 대로 병도 들고 마음 먹은 대로 부도 이루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칙만 하면 쉽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렇지. 100% 법칙, 78대 22의 법칙, 창조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모든 것은 다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자는 관심 갖는 쪽이 항상 시선을 어디다 바라봐야 되는지, 자기가 못 가진 쪽을 바라보면 스트레스고 가진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항상 가진 걸 바라봐야지 더 많은 걸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우주의 법칙이자 자연의 법칙, 또 변하지 않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감사합니다.